과거에는 메모리라는 게 순수하게 커머디티였어요. 범용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HBM이라는 아이템이 나와요. HBM이라는 친구는 범용이 아닙니다. 주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문한 수량과 가격대로 사갑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D램 라인을 갈아엎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용 D램이 공급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HBM 가격도 오르고 범용 D램 가격도 오르고 그런 슈퍼 사이클이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IT의 신 이형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AI 혁명, 반도체 실전 투자법 저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7월에 역사적인 하락을 맞고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메모리 빅2의 주가 흐름이 약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는 거의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다가 7월 말쯤부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조금씩 이제 디커플링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결국 그 주주 환원에 대한 관점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4년, 5년, 6년, 3개년도에 대해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제 일단 로드맵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의 절반을 주주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쪽을 좀 더 수급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주 환원 관련 이슈가 좀 첨언을 해 주실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AI라는 큰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 사이클 안에 이제 반도체라는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AI가 움직이면서 거기에 일부분이 메모리 사이클인 건데 이제 우리 메모리 사이클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변곡점에 와닿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2023년, 4년, 5년 그리고 6년 상반기까지는 P의 사이클이죠. 프라이스. 가격이 주도하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D램하고 낸드 플래시 ASP라고 하죠. 평균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성장을 그리면서 주가도 이제 거기에 맞게 따라 올라오던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P의 사이클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죠. 상반기쯤 돼서 이제 요게 이제 힘을 다했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Q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그 Q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이유는 결국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작년 9월부터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이 이제 올 9월부터 꺾이게 되죠. 빠르면 이제 8월 말부터 꺾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장이 꺾인다라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스 레이트가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는 P의 사이클이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주요한 근거가 되는 거고 이제 Q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P는 좀 완만해집니다. 그러면 ASP 상승률은 좀 완만해지고 오히려 이제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Q 물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결국 P 곱하기 Q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전체 성장은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바뀔 때 시장이 그냥 주가가 순탄하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좀 덜컹거리고 가는데 이번 덜컹거림은 파생 상품 헤지펀드들의 어떤 반도체 주식에 대한 어떤 공격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엄청난 이제 조정을 만들어냈고 그게 이제 7월의 현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Q의 사이클이 시작될 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Q의 사이클과 함께 이제 반도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중요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멀티플 리레이팅이라는 논리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주가가 플러스는 안 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가 꺾이면 마이너스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억울한 거죠. 그동안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랐는데 이제는 돈 많이 벌었어요라고 해도 주가가 안 올라요. 근데 돈 적게 벌었어요. 그러면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주주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이제 메모리 3사 중에서 SK하이닉스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가 제일 부진한 거죠. 최근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실적 발표,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왜 빅테크들의 실적이 중요하냐면 원래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빅테크가 중요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중요하게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AI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AI 혁명 이전, 그러니까 AI 혁명이라는 결국 2022년 11월에 오픈 AI가 챗 GPT라는 모델을 들고 나와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지금의 이제 생성형 AI 혁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메모리의 전방 시장 수요는 70%가 B2C였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 가전 이런 내구 소비재에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재였어요, 소비재. 그러니까 이제 경기의 영향이 되게 컸고 원유처럼 어떤 이제 경기를 대표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였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7대 3에서 3대 7로 역전이 됐죠. 그러니까 전체 메모리 수요의 70%는 이제는 B2B입니다. 서버죠, 서버. 그러니까 지금은 B2C 쪽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B2B 영향을 받는 게 되게 큰데 자, 지난 2년, 3년 6개월 동안 크게 문제 없었어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돈 잘 벌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벌어서 투자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 전까지는 직접 번 돈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그 규모가 너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빚을 내기 시작했어요. 빅테크들이.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증자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저렇게 AI 군비 경쟁을 저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어? 물론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하고 하이퍼스케일러를 거의 혼용해서 이야기하지만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면 보통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메타, 오라클 요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들이 사실 제일 클라우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많이 사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회사들이 AI 군비 경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시장은 의심하는 거죠. 아니 니네들이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금 조달이 되겠어?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에 아마존하고 스페이스X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마존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AI 캐펙스가 부담스럽긴 한데 이거 투자하면 우리가 3년이면 다 뽑아 본전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100조 원이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요. 그 100조 원이 3년 만에 뽑아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년 차부터는 뭐예요? 순이익이죠. 이익으로 잡힌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스페이스X는 좀 더 강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 XAI가 결국 스페이스X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합쳤잖아요.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는 1년 만에 다 뽑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금융 조달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저거 1년 3년이면 본전 뽑는데 금리가 좀 높아도 충분히 리스크가 있는 베팅을 해볼 만하지 않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주요 금융회사들 골드만삭스하고 블랙스톤 그리고 뭐 블랙락 이런 회사들하고 합쳐서 5천억 달러 규모의 펀딩을 할 건데 이제는 GPU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거를 금융을 일으킬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캐펙스 부담을 온전히 직접 부담할 필요 없이 이제 외부 금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도 또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촬영 날짜가 이제 목요일인데 13일 목요일인데 오늘 이제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좋은 것도 그 이슈가 저는 컸다고 봅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이제 재차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펀더멘탈로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쌉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점이죠. 이게 제가 앞에서 P에서 Q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과거에 없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메모리 반도체에서 P에서 Q로 전환되는 사이클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P의 사이클이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뭔가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쇼티지가 나서 하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급사들이 바로 캐파 투자 증설에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증설에 나서면 일단 막 팹을 짓고 생산 설비 지으면 그게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사이가 이제 계속 오르다가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급락하죠. 예, 그게 보통 한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 사이클이 보통 2년에서 2년 6개월로 끝나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Q의 사이클이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P로 시작하지만 항상 Q의 사이클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2023년, 4년, 5년, 6년 상반기까지 Q가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급이라는 게 빗 그로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빗 그로스가 거의 1년에 10%? 그 정도밖에 안 늘었어요. 왜 그러냐? 과거하고 다른 게 있죠. 과거에는 메모리라는 게 순수하게 커머디티였어요. 범용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HBM이라는 아이템이 나와요. HBM이라는 친구는 범용이 아닙니다. 주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문한 수량과 가격대로 사갑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디램 라인을 갈아엎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용 D램이 공급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HBM 가격도 오르고 범용 D램 가격도 오르고 그런 슈퍼 사이클이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펀더멘털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일단 이제 저는 뭐 책에서도 썼지만 결국 이게 본격적으로 AI 버블로 진입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버블이 아니었나?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버블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충분히 뒷받침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가 올랐지만 그 이전 고점에서도 PER이 5배, 6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반토막이 났으니까 이제 PER이 3배, 4배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쌉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엄청난 랠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 버블로 진입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반기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황을 바라볼 때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 이게 사이클이 끝날 때는 크게 4가지 신호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를 사주는 업체들이 요 예산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보통 캐펙스 컷이라고 하죠. 만약에 올해 지금 연초에 이야기했던 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총합이 7천억 달러였는데 1분기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7,400억, 500억 달러까지 조금 늘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를 거치면서 거의 8천억 달러까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서 요 캐펙스를 좀 줄여야 되겠어. 이러면 이제 시장에서 기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존에 쇼티지가 나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메모리 반도체죠. 그리고 이제 FCBGA 같은 기판, 그리고 MLCC 같은 수동 소자, CPU. 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재고가 타이트하다가 쇼티지니까 재고가 없겠죠. 뭐 지금 재고가 뭐 2주, 3주 치료밖에 없는데 그게 갑자기 재고가 막 늘어요. 그리고 주문하면 바로바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캐치가 되고 있지 않죠. 또 하나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전체가 100이라는 시장이라고 하면 95는 보통 B2B죠. 그래서 고정 계약을 맺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고정된 가격으로 팔고 나머지 5%가 우리가 이 용산 가서 조립 PC 살 때 D램 사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스팟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업사이클에서는 스팟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보다 많이 비싸요. 근데 스팟 가격이 점점점 내려오면서 고정 거래 가격을 뚫고 내려온다. 이걸 이제 보통 데드 크로스라고 하죠. 그게 발생하면 이제 보통 다운 사이클로 진입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보통 수출 증가율을 보통 보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열흘 단위로 반도체 수출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보고 바로바로 추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요거보다 한 달 먼저 나오는 지표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예요. 마이크론 주가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꺾일 때보다 얘가 먼저 꺾여요.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 국내 메모리 빅2는 빠지는데 마이크론은 올랐죠. 지난주도 보면 마이크론이 오히려 6.6%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12% 빠졌고 SK하이닉스가 17% 빠졌는데도 마이크론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표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적으로는 요 4가지 요소를 봐야 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3사 가운데 가장 좋은 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데는 어디이신가요? 이게 이제 좋은 기업이라는 기준이 되게 중요한데요. 좋은 기업이라는 게 기술력이 뛰어난 게 좋은 기업이냐, 주가가 좋은 게 좋은 기업이냐. 자, 이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다를 텐데, 일단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HBM 같은 커스텀 메모리라고 하죠. 네, 주문형 메모리에서 제일 기술력이 앞선 회사는 SK하이닉스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생산량이 제일 크고 규모의 경제가 되어 있는 회사는 누구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적으로 보면 제일 그래도 높은 가치를 받는 데는 어디냐? 네, 마이크론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마이크론 주가가 최근에 제일 그래도 선방한 이유가 뭐냐면 주주 환원 때문이에요. 마이크론은 프리캐시 플로우의 100%를 주주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0% 하겠다고 했고요. SK하이닉스는 모르겠다 그러고 있죠. 여기서 이제 주가 퍼포먼스 차이가 나는 겁니다.